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자세한 경제 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한 주간의 유럽 증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시장에서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확인해 보시면 0.038% 오르면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종가를 확인해 보시면 4,342포인트 선에 형성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상승폭에 제한이 걸린 것은 독일에서의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독일에서 한 제약 기업인 바이엘의 주가가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14년 만에 가장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에 유럽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ECB 정책위원들은 이러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그리고 경제도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과도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면 2%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다시 70달러 선 후반 부근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77.5달러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대까지 확인해 보시면 상승폭은 조금씩 더 키워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논의한다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급등해줬던 그러한 유가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앞으로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오는 목요일로 다가온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대형 IT 업체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1%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만한 큰 이슈는 없었지만 내일 폐장 후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시장에 포커스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AI 붐과 함께 기록적인 분기 실적에 힘입어 올해에만 240% 이상 상승하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200달러를 넘어서며 오늘 사상 최고치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3분기 전체 S&P 500 지수의 이익 상승에서 가장 큰 목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팩스텟 역시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3, 4분기 순이익이 전체 S&P 500 기업의 이익 선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엔비디아를 제외할 경우 3, 4분기 S&P 500 기업의 전체 이익 감소율이 현재의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1.8%로 증가한다는 의미로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지속된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높은 기대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샘 올트만 전 오픈 AI CEO가 합류한다는 뉴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상승하며 오늘 IT 업종 전반에 랠리를 주도했고 칼라일 그룹으로부터 중국 사업부 지분을 매입해 보유 지분을 기존의 20에서 48%로 높인다고 발표한 맥도널드가 1.2% 상승했으며 도이치뱅크가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항공기 업체 보잉이 4.6%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 외 업종별로는 IT를 비롯해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기초 소재 등 대부분이 상승했고 반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자는 소폭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422%, 달러 인덱스는 0.45% 하락했으며 변동성 지수인 VIX는 2.9%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IT 기업 7곳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2022년과 23년 손실을 만회하면서 올해 S&P 500 지수의 상승을 대부분 이끈 가운데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는
내년에는 이들 기업이 올해와 같은 수익을 창출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들을 제외한 493개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로 구성된 7개의 대형 기술주들로 올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기대로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 역시 19%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들 종목들은 성장률의 정상화를 반영하기 위해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아마 조금 더 조정이 될 것이라며 S&P 500의 목표 주가는 4,500으로 지난주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 될 것이며 내년에는 경기 침체 위험이 평년보다 클 것이라면서 이를 대비해 방어주를 많이 보유해야 하지만 아직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생산, 소비, 고용 등에 걸친 10개 분야별 지표를 합산해 산출하는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해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0.7% 감소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드 측은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3, 4분기에 연율로 4.9%의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하며 팬데믹 기간의 저축 및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높은 주거비 등 유가 하락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소비자 지출 감소로 미국 경제가 짧은 기간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고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는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연속 하락이 깊었던 마지막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금융위기 직후의 침체 기간이었다며 미국이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한 것은 실업률이 낮았으며 소비자 지출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것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인력 20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한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발표한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0.6% 상승해 146달러 1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아마존이 AI 웨드라는 이름으로 무료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보도하면서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토대로 한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제민이라는 암호명으로 AI를 개발 중인 아마존은 경쟁사들에 비해 늦게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관련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로 인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확충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교육 프로그램을 인수한 인력은 아마존 내에서 AI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외부로 나간 인력이 결국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한 AI 개발 인력으로 활용돼 AWS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연율 390만 건이며 이어 지난 1일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고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에버크롬비앤피치, 베스트바이, 로우스코프, 콜스, 잭인더박스, 딕스 스포팅 구스, 롤스트롬, 어반 아웃피터스, 메드트로닉, 바이두, 오토데스크,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그리고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3,500억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8% 상승한 2,49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나타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 투톱부터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0.28%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15% 상승한 13만 1,400원을 터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2차전지 셀업체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2.78%, 삼성 SDI가 3.72%, LG화학이 1.9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5% 넘게 올랐습니다. 5.07%의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1.83%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2차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또 하락했던 곳에 대한 일부 반발 매수세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2차전지 셀업체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소폭이나마 반등을 해줬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소폭 밀려났습니다. 현대차가 0.43% 하락한 가운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0.94%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0.25%로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0만 2,5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그렇게 뚜렷하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 반등해주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률 나타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0.89%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1%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전거래일 대비 1.75% 상승했습니다. 810포인트 선을 곧바로 뚫어내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종가는 813포인트였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800포인트 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800포인트 선 복귀해내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1,870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가 7.22%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이 5.4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LNF도 1% 넘는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뒷심이 강했습니다. 점차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 이렇게 72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제 반짝 급등을 한 이후에 탄력이 어느 정도 주춤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5% 넘게 오르면서 25만 원 선 탈환했고요. 25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리노공업이 2%대 상승률을 가져갔고요. 리노공업 2.88% 상승한 17만 8,8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HPSP도 0.4%가량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그렇게 뚜렷한 테마가 있었다든지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외로 파두 같은 경우에 10% 넘게 올랐는데 이 파두 쪽으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3%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빨간불을 켜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어제 개장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펩트론 같은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주들 쪽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엔터주들 쪽으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YG엔터가 3.05% 상승해준 가운데 SM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조선주들 그리고 원유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원유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극동유화가 12% 넘게 튀어 올랐고요. 흥구석유가 4.06%, 중앙에너비스가 2.9%, S오일이 2.21%, SK이노베이션이 3.31%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국제 유가가 다시 급 반등해줬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원유 관련 종목들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또 한 가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주들입니다. 조선주들 보시면 한화오션이 12%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도 4.32% 상승해줬습니다. 또 HD현대중공업이 2.96%, 현대미포조선이 2.79% 상승했고요. HD한국조선해양이 2.75% 상승하며 10만 9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연장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하는 등 조선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한몫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조선사들의 선별수주 전략과 선가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조선사들의 인력 문제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조선 업황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따라서 조선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개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또 이제 개임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개임주들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펄어비스가 1.45%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 쪽으로도 2%대의 상승률이 포착이 됐습니다. 넥슨게임즈 1.69%, 컴투스가 2.29%,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0.91%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지스타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스타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선전을 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또 한 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지스타의 서브컬처 페스티벌을 표방한 일본의 슈에이샤 등 우리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충분히 내년 국내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는데요. 따라서 게임주들 쪽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